안녕하세요. 리테라이드입니다. 자, 오늘은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 모집 입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각 대학들 중에서 이제 2024학년도 입시 결과를 발표하는 대학 중에서는 수시 모집과 그다음에 정시 모집 입시 결과를 다 발표하는 대학도 있지만 뭐 이제 이걸 좀 분리해서 수시 모집 입시 결과만 이제 수시 입시 결과만 먼저 공개를 하고 선 공개를 하고 그다음에 정시 결과는 아직 공개하지 않는 대학들도 네, 좀 제법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선 홈페이지 상에 공개되어 있는 입시 결과는 우선 이제 수시 모집 입시 결과만 지금 먼저 선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선 공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수시 모집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시 결과는 이제 추후에 이제 학교 홈페이지 상에 이제 공지가 되는 대로 네, 그건 이제 별도로 이제 좀 다시 편집을 해서 이제 향후에 이제 유튜브에 동영상을 좀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아주대가 지금 공개한 그 입시 결과에는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뭐 2025학년도나 그다음에 이 자료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을 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보면 학생부 등급 산출 기준 같은 경우는 뭐 5개 교과, 즉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건 이제 계열과 상관없이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정량 평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뭐 예를 들어서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긴 합니다. 뭐 그리고 뭐 미리 이제 좀 말씀드리자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도 그렇고 2025학년도도 그렇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과목 성적만 이제 반영을 하니까 이 부분들은 이제 추후에 3학년 1학기 입시가 이제 그 학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산출되어 있는 내신을 아주대식으로 환산을 할 때 어떻게 이제 반영되는지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나중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70% 컷, 뭐 이제 입시 결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70% 컷이 뭘 의미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모집 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등급자를 공개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점수는 뭐 참고 삼아서만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2025학년도에 이제 좀 변화된 내용 중에서 모집 단위에 대한 변경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제 전년도 입시 자료를 확인할 때 꼭 한번 보셔야 될 게, 뭐 예를 들어서 AI 모빌리티 공학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부터 이름이 바뀌어서 미래 모빌리티 공학과로 변경되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응용화학 생명공학 같은 경우는 응용화학과 및 첨단 바이오 융합대학으로 분리해서 신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리 모집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자연과학대학 중에서 물리화학 생명 요 세 개 학과는 2025학년도부터 프론티어 과학학부로 이제 통합 신설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전형 공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제 자연과학대학 중에서는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 이렇게 이제 4개 학과가 있는데 이 4개 학과 중에서 수학과를 제외하고 물리학과, 화학과, 생명과학과는 일단 프론티어 과학학부라는 이름으로 통합 모집을 하는 형태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어쨌든 뭐 수시 모집 요강이 최종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통합 모집을 한다. 그러니까 뭐 물리나 화학, 생명과학 쪽을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그 전형이 뭐 예를 들어서 고교 추천이든 아니면 뭐 에이스 전형이든 간에 어쨌든 이제 그 입시 결과를 확인할 때 이제는 통합 모집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요 세 개 학과의 입결이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한번 추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최소한 화학과하고 생명과학과가 지금 같이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결 자체를 물리학 기준으로 살펴보는 게 아니라 네, 일단 화학이나 생명과학 기준으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뭐 그런 부분들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정치, 외교, 사회학과 같은 경우는 경제, 정치, 사회 융합학부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통합 모집을 한다. 실제로 뭐 가칭이 아니라 이제 모집 요강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경제, 정치, 사회 융합학부 이렇게 이제 통합 모집을 한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이제 또 이제 특별한 이제 뭐 좀 특징적인 내용을 한번 좀 말씀드리자면 몇 가지 이제 모집단 이상에서 이제 특징이죠. 그러니까 자유전공 같은 경우. 자유전공이 이제 신설이 됐는데 그게 이제 자유전공 뭐 인문도 신설이 됐고 그다음에 자유전공 이제 뭐 자연도 이제 신설이 됐는데 모집 인원 자체가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정시 모집 요강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명이 될지는 이제 조금 더 뭐 정시 같은 경우는 또 수시 2월 인원까지 이제 감안해야 되니까 그 부분은 뭐 차지하더라도 지금 현재 자유전공학부 같은 경우에 인문과 자연 같은 경우에 지금 배정된 인원이 수시에서 지금 배정돼 있는 인원이 자유전공 인문 같은 경우는 총 10명이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20명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 요강상의 어떤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 10명 중에서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명을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5명을 모집을 하고 논술 전형으로 또 5명을 모집을 합니다. 네. 5명. 그렇게 해서 이제 교과 5, 그다음에 논술 5, 이렇게 이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반반 나눠서 교과 10명, 논술 10명. 요렇게 이제 분할 모집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는 별도 모집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전공 같은 경우 수시에서는 네, 일단 인문과 자연 분할을 해서 10명, 20명씩 각각 모집을 한다. 요게 일단 이제 수시 모집 요강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가장 관심 많은 학과일 수도 있는데 뭐 의학과 같은 경우, 의학과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최종 이제 의대 정원 증원에 관련해서 원래 이제 12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었지만 2025학년도에는 지금 최종 이제 요강에는 110명만 지금 일단 모집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110명 모집 인원이 기본적으로 여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모집을 하진 않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으로 지금 현재 40명 모집 예정이고 그다음에 논술 전형으로 20명을 모집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수시에서는 이렇게 해서 60명, 그리고 정시에서 50명을 이제 모집을 한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이제 모집 인원이 증가했는데 뭐 정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시 2월이 어느 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정시 모집 규모는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도 역시 모집 단위 변동하고 관련해서 조금 참고해 보셔야 될 내용이다. 네, 요걸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입시 결과 전형별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서론이 좀 길었는데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25학년도 좀 경경 사항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고 가야 되는 부분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일단 확인 좀 하고 넘어가셔야 된다. 자, 그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우선 그 2024학년도 아주대 수시 입시 결과 전형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전형 방법은 교과 성적 100% 일괄 전형으로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까지 계열하고 상관없이 국영 수사과를 반영을 한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위 3개 과목 이렇게 이제 성적을 반영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을 하는데 이게 작년하고 2025학년도하고 좀 바뀐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수능 최저 같은 경우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 우선 인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선택 과목 제한 없이 국수, 영탐, 탐구는 한 과목만 반영합니다. 자, 그래서 한 과목만 반영을 해서 국수, 영탐 4개 영역 중에서 2등급 합산 5등급 이내를 충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전년도 기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자연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는 과학만 가능했었죠.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이제 지정 과목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학 한 과목까지 해서 2합 5등급을 충족해야 됐다. 요런 부분이 이제 전년도의 기준이었었는데 지금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자연 계열에 적용되었던 요 과탐도 2025학년도에는 폐지가 됐습니다.
2025학년도에 폐지가 됐다. 그러니까 2025학년도에는 최소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는 수시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지정 과목은 지금 다 폐지가 됐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에이스 전형이나 논술 전형에 적용이 되는 의학과하고 그다음에 약학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정 과목은 없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 뭐 의대든 약대든 아니면 일반 자연대든 간에 기본적으로 수학 같은 경우에 확통을 선택해도 기하를 선택해도 미적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는 거고, 탐구 같은 경우에도 사탐을 선택해도 상관없고 과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요게 일단 2025학년도에 변경된 사항 중에 하나다. 요걸 일단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제 여기 학생부 교과전형 수시 입결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뭐 지원자, 그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이죠. 지원자하고 이제 모집 인원이 이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뭐 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충원 합격, 그러니까 충원율이 어느 정도 돌았는지, 그리고 최종 등록자 인원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네, 여러분들이 한번 좀 자료를 살펴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 최종 등록자들의 성적을 중심으로 해서 입결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같은 경우에 조금 뭐 기이하게 좀 높아지는 경쟁률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경쟁률은 좀 별도로 좀 체크는 할 거고요. 자, 그리고 70% 컷과 그 다음에 평균점을 지금 좀 공개를 했는데, 전년도하고 좀 비교해 하는 자료는 저희는 일단 어떤 자료를 좀 활용할 거냐면 평균 자료를 활용을 해서 2023학년도하고 좀 비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0% 컷은 그냥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이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전년도하고 비교하는 자료는 기본적으로 거기 그 평균 등급을 가지고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계공학과부터 한번 볼 건데요.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경쟁률은 11.1대 1이었었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이 한 14.6대 1이었었으니까, 네,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지금 70% 컷은 2.09 정도까지 지금 나왔고, 평균점은 지금 2.11까지 지금 형성이 됐었습니다. 자, 평균 같은 경우를 한번 이제 전년도하고 좀 비교를 해봤을 때, 평균점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는 2.39등급 정도까지 형성이 됐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연도 이제 기계공학 같은 경우 최고 점수가 네, 2.09까지 올라갔었으니까 네, 지금 이제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입결 평균치는 지금 조금 더 올라갔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점수대가 아주 많이 상승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이제 뭐 2점 극초반이나 1.9 정도대가 이제 대략 최고 점수대가 아니었었을까,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은 해보는데, 뭐 그건 이제 뭐 다 공개가 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 전년도하고만 비교해서 우리가 전년도 같은 경우 평균치가 한 2.39였는데, 네, 지금 2024학년도에 2.11까지 지금 한 0.28 정도, 그러니까 0.3 정도 지금 상승을 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산업공학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감소는 했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지금 8.9대 1이었고, 전년도 경쟁률이 18.2대 1이었거든요. 18.2대 1. 18.2대 1이었었으니까 전년도 이제 좀 과할 정도로 이제 경쟁률이 좀 높았었기 때문에 이제 2024학년도에 경쟁률의 이제 하락으로 이제 결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0% 컷은 지금 대략 한 2.24 등급 정도, 그리고 학생부 평균 등급은 2.17이었는데 전년도 평균 등급 같은 경우에 산업공학은 2.53 등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도 역시 또 입결이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단 입결치는 상승을 전년도에 비해서 상승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학공학과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네, 지금 이제 입결 자료가 이제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뭐 화학공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교과 전형으로는 전년도에는 모집을 안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에이스 전형에서 이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네, 입결 자체가 지금 현재 공개는 안 돼 있는 상태고요. 자, 그 다음에 첨단 신소재 공학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 10.7대 1 경쟁률이었고, 70% 컷이 1.97, 그리고 네, 평균치가 지금
2.01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 연도에도 첨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입결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높았었던 편이었는데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전년도 평균치는 2023학년도 평균치는 2.29 정도 네, 그런 입결치가 형성이 되었다. 근데 그때보다 어쨌든 지금 입결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화학 생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분할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응용화학과와 그 다음에 첨단 바이오 융합 요런 쪽으로 이제 분할 모집을 한다는 점, 그것도 일단 좀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화학과 그다음 첨단 바이오 융합 대학 쪽 이제 이렇게 분할 모집을 한다고 했을 때 못 보던 학과인데라고 했을 때는 여기 응용화학 생명공학과 입결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응용화학 생명 같은 경우 지금 경쟁률은 7.1대 1. 전년도 경쟁률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응용화학 생명도 좀 경쟁률이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점 2대 1까지 네,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근데 그 높았던 경쟁률이 일단 7.1대 1로 이제 하락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입결은 상당히 좀 높습니다. 뭐 화학 생명 쪽은 워낙 이제 인기가 높은 학과이다 보니 뭐 입결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편인데 지금 1.89등급 정도가 이제 70% 컷이었고 70%컷 역시 마찬가지로 1.89 그러니까 편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을 정도로 네, 굉장히 오밀조밀하게 좋은 성적대의 학생들이 지금 몰려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입결 같은 경우 평균치를 한번 보면 여기 지금 응용화학 생명 같은 경우에 평균치가 1.98 정도 됐었습니다. 1.98. 네, 그러니까 뭐 큰 편차가 생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이제 상승 여력을 더 끌고 1.89 정도까지 평균치가 상승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환경안전공학 같은 경우 지금 이제 경쟁률은 6.2대 1 정도 경쟁률이었고 이건 뭐 전년도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입결이 지금 70% 컷이 2.14, 그 다음에 여기 2.14, 그 다음에 평균치가 지금 한 2.18 정도 나왔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보다도 역시 올랐어요. 그래서 평균치가 2.46 정도 됐었는데 2.46보다 지금 성적대가 조금 더 상승을 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 경쟁률은 지금 10.4대 1 전년도 8대 1과 비교하면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결 70% 컷은 2.59 그리고 네, 평균치는 지금 한 2.52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 지금 이제 여기 건설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 이전 연도 입결 평균은 대략 한 2. 건설 시스템이 한 2.87 정도, 네, 2.87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네, 그때에 비하면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 더 올랐네요. 그죠? 그래서, 입결치가 이제 계속해서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통 시스템 공학 같은 경우에 지금, 2.38 정도가, 70%, 그 다음에 평균치. 역시 여기도 이제 거의 대부분 다 점수대가 붙어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2.38 정도 나왔고요. 이전 연도에는 2.77 정도. 네, 역시 상승폭이 좀 높아졌다. 네, 그렇게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가 지금 2.36, 2.41 정도, 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경쟁률은 지금 13대 1, 13.9대 1, 이전 연도 16.9대 1에 비하면 경쟁률은 소폭 하락은 했습니다. 그리고 입결에 대한 측면을 한번 비교해 보면 전년도 2.78이 평균점이었는데, 네, 그때보다도 역시 또 상승을 했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AI 모빌리티 공학. 올해 이제 이것도 모집단 이름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 공학 요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 좀 학부 명칭이 좀 변경이 됐으니까 역시 좀 참고하시고요.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입니다. 자, 이 학과는 그래서 경쟁률 지금 7.6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14대 1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경쟁률이 한 반토막 정도 났네요. 그리고 입결은 지금 2.51, 그 다음에 네, 평균치는 지금 2.22. 이건 이제 편차가 조금 크게 나타나긴 했었습니다. 이전 연도 지금 평균치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평균치가 한 2.39 정도 형성이 됐는데 뭐
입결이 상승하긴 했지만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의 상승폭은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5학년도에도 이 학과는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을 더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일단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9 정도. 네, 지금, 그리고 평균치가 지금 1.94. 그래서 1점 후반대를 지금 형성하고 있고요. 전자공학 이전 연도 입결은 2.14 정도. 네, 요 정도 이제 등급이 형성이 되었다. 근데 그때보다도 더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도 지금 1.96, 그 다음에 2.05, 그래서 거의 1점 후반대 정도의 지금 평균치 정도를 이제 좀 유지하고 있는데, 지능형 반도체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도 입결이 상당히 높았었어요. 2.23 등급 정도였는데, 네, 그때에 비해서도 역시 소폭 상승했다. 그렇게 좀 일단 한번 점수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선호도 대단히 높은 이제 컴퓨터 관련 계열들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가 지금 2.09, 2.13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는 2.00, 그러니까 2.0까지 지금 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소폭 하락하긴 했으나 사실 유의미한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모집 단위들하고 좀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은 조금 더 저는 더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 1.9 정도까지도 갈 수, 1.8, 1.9 정도까지도 형성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요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지금 2.13, 그리고 네, 2.32 정도, 요 정도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전 연도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 평균점은 한 2.33 정도 네, 됐었습니다. 그때보다 비교해 봤을 때 평균점은 뭐 비슷한데 70% 컷이 더 상승했다. 네, 이 얘기는 마지막 이제 좀 마지막 문 닫고 들어오는 구간이 조금 더 넓었을 수도 있다. 네, 그런 것들로 이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경쟁률들은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은 감소했어요.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7.9대 1 정도, 그러니까 그때보다 조금 감소했고,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9.2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네, 소폭 감소했다. 네, 그렇게 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 같은 경우가 지금 2.45, 그리고 네, 평균점은 2.36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디지털 미디어 이전 연도에는 2.75 등급이 네, 이제 평균 등급이었는데 그때보다 등급이 이제 조금 더 상승했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수학과 같은 경우 수학과는 지금 2.27에 2.35 등급 정도. 네, 수학과는 요 정도고, 경쟁률은 뭐 비슷했었습니다. 전년도 이제 그 입결치 평균은 한 2.97 정도? 네. 2.91 정도네요. 2.91, 91 정도였는데, 그때보다 일단, 입결치가 역시 상승을 했다. 그러니까, 전년도 이제 좀 낮게 나왔던 어떤 입결치에, 이제, 그 입결치를 이제 고려해서 조금 더 이제 상향 안정적으로 조금 더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더 많았었다라고 하는 걸 조금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모집 단위가 변경된 여기 세 개 학과 물리, 화학, 생명과학, 여기 이제 프론티어 과학학부라고 하는 네, 프론티어 과학학부라고 하는 이제 통합학부로 지금 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쟁률이 이제 뭐 올해 또 다른 이제 변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요 세 개 학과를 좀 묶어서 한번 좀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물리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조금 낮고, 화학이나 생명 쪽은 자연과학대학임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제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입결하고 좀 비교해보면, 물리는 사실 이제 전년도 평균 입결하고 그렇게 큰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 전년도에 한 2.65 정도, 요 정도 나왔고, 그 다음에, 2.65 정도 나왔고, 화학하고 생명이 한 2.2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원하는 수험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요 세 개 학과의 평균치를 고려해 봤을 때, 이건 사실 평균치를 고려하기보다는 화학 생명 쪽에 조금 더 맞춰서 지원을 해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2.0에서 한 2 정도 사이? 네, 요 정도 사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지원 구간이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정도를 좀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학과 점수에만 너무 의존해서 쓰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게 좀 쓰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이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역시 선호도 높은 간호학과가 나왔습니다. 자,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쟁률도 14.7대 1, 뭐 굉장히 높죠. 이전 년도 경쟁률보다 낮아진 겁니다. 18.9대 1이었는데 그때보다 낮아졌고, 자, 입결 지금 70% 컷이 1.56, 그리고 네, 평균치가 지금 1.5,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전 연도 평균 입결은 1.93 정도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상승 폭이 상당히 이제 좀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인문 쪽 같은 경우에 이제 빠르게 한번 등급들만 한번 확인해 보면, 자, 2.27에 2.3 경영학과입니다. 경영학과가 요 정도 지금 성적대가 나와 있고, 이전 연도 지금 입결 평균은 지금 한 2.5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경영학과도 지금, 네, 입결이 좀 상승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인문 쪽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도 2.3, 2.31, 네, 50%, 그 다음에 평균치의 편차는 크지 않았습니다. 자,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2.74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역시 상승했다. 네, 그런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금융공학은 지금 2.33, 2.15. 자, 이전 연도 금융공학 평균은 2.62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은 인문 쪽보다는 자연 쪽이 조금 더 입결이 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워낙 이제 아주대가 자연이나 공대 쪽으로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결과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국문 같은 경우 이제 70% 컷은 따로 보진 않고 이제 평균치만 여긴 좀 빠르게 스캔을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문대학 지금 국문이 2.67, 영문이 2.56, 그 다음에 불문이 2.75, 그 다음에 사학이 지금 2.72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이전 연도 평균치를 한번 보면 국문 같은 경우가 한 3.04, 그리고 영문 같은 경우가 한 2.74, 그리고 불문 같은 경우가 불문학과가 있는 학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죠? 종합대학교에서, 그러니까 여대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3.01, 그리고 네, 사학과 같은 경우가 한 3.18 정도였는데 전반적으로 성적대들이 상승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 지금 2.47 등급 정도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제학과가 지금 한 2.47 정도인데, 이제 평균치가, 그리고 70%가 한 2.44. 네, 요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전 연도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전 연도 평균치가 한 2.65였으니까, 뭐, 어쨌든 지금 경제학과도 상승이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고요. 행정 지금 2.65 정도 이전 연도하고 비슷했습니다. 2.64 편차 크게 없이 비슷한 입결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문과 쪽에서 역시 선호도 높은 심리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4, 2.94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심리학 2023학년도 입결은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1.95 정도. 네.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경쟁률 같은 경우를 좀 비교해봐도 4.8대 1, 이전 연도 경쟁률이 한 14.2대 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률에 좀 부담을 느낀 건지, 아무튼 좀 입결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나타났다. 근데 이제 심리학과는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적 상승 여력이, 그러니까 2025학년도 성적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학과가 지금 2.5, 그리고 정치외교가 지금 2.28 정도인데, 뭐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경제, 사회, 정치외교, 여기 이제 세 개 학과가 또 통합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제, 정치, 사회, 말도 너무 기네요. 네, 아이고. 네, 학부 명칭 변경된 게 경제, 정치, 사회, 융합 학부라고 해서, 네, 이제
통합된 모집 단위로서 이제 모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세 개 학과는 입결치를 이제 적당히 이제 평균치를 좀 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학과 같은 경우 지금 2.5, 그 다음에 정치외교가 지금 2.28 정도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지금 사회학과 한 2.64 그리고 정치외교 한 2.74 정도 나왔었으니까 경제학과까지 고민을 했을 때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2.6 정도 내외선이었지만 지금 20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2.5 이내 쪽은 지금 들어왔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원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한 2.4 정도 내외선에서 지원을 한번 지원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은 어느 정도 조금 지원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 관련된 부분들은 일단 요 정도 입결치를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 2023학년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2024학년도에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 효과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신 입결 평균치들이 사실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상승을 하고 나면 갑자기 또 하락폭이 이제 대단히 커지냐 또 그렇게 되지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모집 단위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했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의 모집 단위가 평균 잡아서 보면 한 0.3등급 정도 내신으로 따지면은 한 0.3 정도가 지금 상승한 그런 이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25학년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선택 과목에 대한 어떤 이제 제한도 지금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과학 같은 경우 응시 안 해도 되는 지금 상황이니까 과학을 응시하든 사회를 응시하든 상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승폭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 2023학년도 기준치로 살펴보시기보다는 2024학년도 기준치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더 많이 상승을 하냐에 대한 부분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그냥 대부분의 학과들이 한 2점, 뭐 한 1, 뭐 2점 한 2 정도 뭐 요 정도 등급이 형성되어 있는 자연계열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이상으로 더 그럼 올라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1.8, 한 1.8에서 한 1.9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대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뭐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크진 않지만 제가 볼 때 이제 대략적으로 뭐 선호도가 높은 학과들이야 뭐 1.8, 1.9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냥 뭐 평균치를 한번 맞춰보면 대략 한 2.0에서 한 2.2 정도 또는 2.1 정도 요 사이 정도면 한번 지원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체가 뭐 대단히 타이트한 기준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2.1등급 정도 내외선 그 정도가 이제 자연계열 평균치인 것 같고 인문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3 정도 내외선 그 정도면 아마 지원 전략을 한번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경쟁률이나 결과에 이제 열어봐야지 하는 거겠지만 어쨌든 그 결과를 열어보기 전에 지원 전략을 세우실 때는 그렇게 그러니까 이과 같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한 2.0에서 한 2.1, 2.2 정도 그 다음에 뭐 인문 같은 경우는 한 2.3 정도 내외선 그 정도면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은 요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이제 가장 대표적인 에이스 전형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이제 뭐 다산 인재 전형도 있고 에이스 전형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는 뭐 다 통합이 돼 있죠. 다산 인재가 없어진 상태니까. 자, 그래서 지금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학생들을 모집을 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일단 이제 전형 방법 자체는 단계별 전형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단계별 전형. 그래서 단계별 전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1단계 같은 경우에 서류 100%로 지원자의 3배수를 모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서류 70과 70%와 면접 30%를 합산해서
네, 최종 합격자를 선발했었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최저는 없지만 수능 최저가 있는 모집 단위가 있죠. 그러니까 의학과하고 지금 약학과를 제한 나머지 모집 단위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학과 그리고 약학과, 네, 여기는 지금 수능 최저가 있어요. 그래서 의학 같은 경우에 전년도, 그러니까 2024학년도 기준은 국수영과,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하나 미적 지정 과목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칸이 좀 좁으니까 그걸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국수영과라고 그냥 쓸게요. 그래서 이 네 개 과목 다 이제 그 기준으로 삼아서 기본적으로 이제 4합 6을 요구하고 있었고, 약학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수영과 4합 7등급을 요구했었습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기준이죠. 상당히 높은 기준이고, 그런데 이제 25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의학과하고 약학과의 가장 큰 변화가, 제가 이제 시작 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 있어서 수학과 과학 지정 과목이 지금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학과하고 약학과도 수학 같은 경우 확통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탐구에서 사탐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탐구든 과학이든 간에 어쨌든 여기 두 과목 평균치를 보거든요. 그래서 두 과목 다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두 과목 평균치를 이제 본다는 거. 그리고 의학과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합산 기준은 변화가 없는데, 약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변화가 좀 생겼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4합 기준으로 가는 게 아니라 2025학년도에는 3합 기준으로 3합 5등급 이내를 충족하면 된다라고 일단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024학년도 입결을 살펴보시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전 연도 같은 경우 4합 7이라는 기준이 이제 워낙 이제 좀 그 높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었기 때문에 올해는 일단 하향 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결은 더 오를 수 있다. 그거는 충분히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감안해도 충분히 입결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네, 자료를 좀 비교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정도를 이제 뭐 평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류 평가 항목에 있어서 아주대가 공개한 서류 평가 항목을 보면, 서류 평가, 네, 항목을 좀 한번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학업 역량이 한 37% 정도 들어가고, 이거는 이제 2025학년도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진로 역량 반영 비중이 35%, 그리고 공동체 역량 반영 비중이 28%. 요렇게 해서 학업 역량하고 진로 역량이 가장 높고, 사실 이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이 좀 균형 있게, 네, 이제 성적대나 생기부가 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서 자료를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뭐 평균 등급이랑 이제 이전 연도 입결치를 비교하는 거, 단순 비교하는 거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동된 약학과는, 네, 이제 조금 중요한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이제 모집 단위들은, 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지금 최고점하고 지금 최저 평균점, 그 다음에 70% 컷까지 지금 다 공개가 된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최저점도 지금 공개가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칸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6.0이라고 하는 게 최저, 그리고 평균, 최고점.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 평균치는 거의 비슷합니다. 평균치만 놓고 보면, 뭐 기본 같은 경우가 지금 평균이 한 2.88 정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한 3.11 정도였었으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전형 특성을 감안하면은 편차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전 연도 최저 같은 경우는 4.48이었는데 지금 2024학년도 같은 6.02 정도까지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뭐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런다고 해서 내가 6.0인데 나 그냥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면은 절대 안 된다. 네, 이거는 생기부의 정성평가의 영역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산업공학도 지금 이제 평균치만 볼게요. 최고랑 최저치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산업공학 같은 경우도 지금 2.97,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3.15 정도가 평균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편차 별로 없고요. 그다음에 화공은 아까 이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교과 전형에서 모집하지 않고 지금 학종에서 모집을 했는데 화공은 네, 학생부 종합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입결이 좀 높죠. 이전 연도에도 한 2.71 정도가 평균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모집 단위들에 비해서 화공은 네, 역시나 일단 이제 점수대가 좀 높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화학 생명도 지금 2.18로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전 연도 같은 경우 응용화학 생명 평균치가 한 2.75 정도.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최고점이 지금 1.66까지 갔는데 이전 연도 최고점은 1.82가 최고점이더라고요. 그리고 최저점이 한 6점 정도까지 6등급의 성적들이 있었는데 이제 2024학년도에는 3.97이 최저였었으니까 평균이 전반적으로 최고하고 최저점 사이를 봐도 네, 입결 평균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네, 그냥 정량적 수치로만 보면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환경안전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3.07 정도, 이전 연도하고 큰 차이 없습니다. 3.11이었으니까 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건설 시스템도 2.97, 그리고 이전 연도 같은 경우 3.57, 그때에 비하면 좀 많이 올랐죠. 네, 그 이유가 지금 건설 시스템 같은 경우 최저점이 지금 거의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이전 연도 같은 경우에 한 4.45 정도, 그 등급이 이제 최저점이었는데 그때보다 이제 조금 더 올랐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교통 시스템 공학이 지금 한 3.20, 이전 연도가 3.58 정도. 네, 최저점도 뭐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거의 비슷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 지금 한 2.96 정도, 이전 연도 3.08이었었으니까 네, 거의 편차 없이 뭐 비슷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공학 같은 경우가 지금 2.38 정도, 그리고 이전 연도에도 2.39 정도는 나왔었기 때문에 뭐 비슷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최저점 자체는 조금 많이 내려가 있긴 해요. 최저점이 좀 많이 내려가 있긴 한데 최고점은 이제 더 많이 이제 상승을 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좀 비교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최저점이 사실 이렇게 큰 의미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소프트웨어는 선호도가 높은 학과인데 자, 2.41 이전 연도 3.07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최저점의 차이가 거의 2등급 넘게 지금 차이가 났었어요. 이전 연도에 최저점이 한 6.39 정도까지 내려갔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보다 이제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사이버 보안이 지금 2.66 정도, 그리고 네, 디지털 미디어가 지금 3.08 정도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 한 2.89 그리고 3.42 정도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네, 그때랑 비교하면 역시 이제 조금 더 상승을 했네요. 근데 어느 정도 이게 큰 의미를 가질지는 이건 이제 뭐 서류의 영역이기 때문에 서류를 더 중요시 봐야 된다. 요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기이하게 이제 좀 높은 학과들이 있는지만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지금 수학과가 평균치가 한 2.83 정도, 이전 연도 3.52에 비하면, 네, 좀 많이 상승을 했네요. 그리고 물리학도 지금 2.89 정도, 이전 연도 3.46 정도 나왔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좀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화학은 지금 2.51, 뭐 3점대를 보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조금 성적이 낮다고 해도 어쨌든 지원은 가능하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일단 여기 하나만 이제 더 말씀드리고요. 화학과 같은 경우에 이전 연도가 지금 3.38이었거든요. 여기는 이제 모집단이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지금 최저점인데 전년도 평균치보다 지금 평균치하고 최저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 구간 사이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수학과가 아니라 네, 여기 제가 모집단이 지금 바뀐 걸 잘못 체크했네요. 여기 세 개 학과가 지금 통합이 됐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생명과학과까지 확인을 해보면 2.24, 생명과학과 지금 2.24까지, 이전 연도에 한 2.51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저점 자체가,
3.5를 넘긴 지금 학과들이 지금 없다라는 게 이제 좀 특징입니다. 그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이제 바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전년도 평균치하고 2024학년도 최저치가 거의 엇비슷하게 지금 형성되어 있는 학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조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의학과 같은 경우, 자, 이제 의학과는 지금 1.68, 최고점이 지금 1.07 정도, 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1.07 정도 지금 나와 있고, 최저점이 지금 2.49까지 지금 이제 합격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그 이전 연도 평균치는 한 1.94 정도 됐었고요. 1.94. 그리고 최고치 성적은 1.17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최저 등급은 공개는 되진 않았었고 전년도는 그래서 1.94, 1.17이라고 하는 점도 일단 어떤 시사하는 바가 있는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 뭐 이미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편차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도에 한 2.29 정도 나왔었고요. 자, 그리고 약학과가 지금 1.66, 1.19, 최저가 2.72까지 이렇게 나와 있었고 이전 연도 평균치가 한 2.12 정도 그리고 최고 점수가 1.37이었는데 1.37 네, 그때보다도 지금 점수대가 더 올라갔다. 더 올라갔다. 근데 이 기준치가 지금 4합치를 적용하고 나서도 지금 이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하향 조정이 되는 지금 2025학년도 입시를 한번 고려를 해본다면, 제가 볼 때 일단 이 평균치, 그러니까 최고점이 더 올라갈지는 그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이제 더 올라가긴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평균치는 일단 올라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정도 선을 유지하든 아니면 조금 더 상승하든 근데 상승폭이 매우 크진 않겠지만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최저점이 극도로 이 정도 최저점보다는 최저점 구간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지원을 고민해 보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높네요. 네, 이제 지금 오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작년에 그 약학과를 이제 지원하려고 했던 친구들이 좀 있어서, 4합7이 이제 가장 큰 변수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점수대가 조금 낮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평균점보다 낮은 친구들한테도 좀 지원을 한번 이제 그 권유했던 적도 있었는데, 뭐, 궁극적으로 뭐 4합7이 워낙 어려운 기준이어서 거기서 이미 뭐 탈락한 경우들도 있었지만, 네, 어쨌든 4합7 기준점을 가지고 뭐 정량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지만, 네, 정량적 요소 자체가 지금 1.66까지 가 있다는 거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높은 평균치를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가 지금, 네, 4.15. 경영학과는 좀 이례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네요. 이전 연도가 한 3.25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나왔었는데, 네, 그때보다 좀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4.03이었던 이 비즈니스학과 평균점은 지금 좀 올라갔었습니다. 올라갔고요. 자, 나머지 이제 그 어문 계열이나 이런 학과들은 제가 볼 때 거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제 조금 영향력이 있다라고 보는 게 뭐 불문 정도인데 사실 불문 같은 경우 이전 연도에도 한 3.98 정도 나왔거든요. 뭐 요 정도 내신 성적에서 합격할 수 있는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네, 외고인 학생들일 가능성이 이제 좀 크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 큰 의미가 있다. 유의미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에는 좀 힘들고요.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가 지금 한 2.64 정도 나왔고, 이전 연도 문화 콘텐츠 같은 경우 한 3.33 정도였었는데, 그때보다는 조금 더, 올라간 효과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경제, 사회, 정치, 통합되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제 통합 모집을 한다. 요 세 개 학부는. 그래서 경제 지금 3.11, 사회가 지금 2.80, 정치외교 2.82 정도 이제 형성이 됐었는데 역시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 같은 경우는 조금 편차가 좀 있긴 해요. 경제가 한 3.97 정도. 그때 이제 최저점이 워낙 낮게 나와서 뭐 그런 결과치가 이제 평균치가 좀 많이 하향 조정되어 있는 상태였고 나머지 여기 같은 경우는 뭐 3.24, 3.28 정도 나왔었으니까 네 매우 큰 편차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3등급 초반을 전후로 해서 지원 전략을 세워보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행정 지금 2.65, 이전 연도 행정 평균은 3.31. 그리고 네, 심리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점수대가 좀 높은 학과인데, 네, 이전 연도 2.78 정도. 그때보다 더 올랐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교과도 그렇고, 학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제 좀, 학종은 이제 뭐, 한 0.2, 0.3 정도 이상 상승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볼 때 큰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올해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에게는 좀 불안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여기저기 이제 전형마다 지금 점수대들이 다 상승했다는 게, 네,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성적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일부 학과들은, 네, 요 첨단 융합 인재 전형으로 이제 별도로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첨단 융합 인재 전형도 일단 모집 방법은 에이스랑 동일해요. 그러니까 단계별 전형을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 서류배, 2단계 이제 서류 70과 그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해서 이제 모집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에이스 전형하고 좀 차이점 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자면,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그 평가 항목 비중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첨단 융합 인재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평가 비중이 40, 그리고 진로 역량 평가 비중이 45, 그리고 공동체 역량 평가 비중이 15. 그러니까 공동체 역량 비중이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앞서서 에이스 같은 경우도 학업과 진로의 영향력이 좀 큰 편이었는데, 첨단 융합 인재 전형은 이쪽 비중이 이제 더 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굳이 나누자면 진로 역량 쪽이 더 크고,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는 학업 역량 비중이 조금 더 크다. 그렇게 좀 일단 차이점을 좀 살펴보시고, 네, 그 입결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 뭐 첨단 신소재가 지금 2.65, 그리고 AI 모빌리티 3.06, 그 다음에 지능형 반도체 2.45, 그리고 소프트웨어 3.0, 그리고 금융공학 3.14. 네, 요렇게 이제 입결치들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이전 연도 같은 경우하고 이제 뭐 직접적인 비교, 요 부분들은 이제 뭐 살펴보기보다는 여긴 그냥 일단 요 전형 자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전 연도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전형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뭐 다산 인재 전형으로도 이제 모집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이제 전형을 똑같은 선상에서 놓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뭐 일단 이전 연도 같은 경우 굳이 비교하자면 뭐 다산 인재 전형이나 이런 전형들하고 좀 비교해 보자면, 뭐 여기 한 2.73 정도, 그러니까 첨단 신소재가 한 2.73 정도 나왔었고, AI 모빌리티 같은 경우가 한 3.73 정도, 네, 그 정도까지 이제 갔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능형 반도체는 이제 없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그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기도 이제 별도 입결이 나오진 않았었고, 금융공학 같은 경우가 한 3.45 정도, 네, 그 정도 이제 나왔었으니까, 어쨌든 이제 이 부분에서는 뭐 학업 역량도 중요하지만 진로 역량을 더 중요시하게 보는 그런 전형이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른기회 전형 이제 모집 인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가 되어 있는, 입결이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전형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전형도 있었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도 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투 전형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네, 있는 전형들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이제 넘겨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뭐 재직자 전형도 있고, 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도 있고 한데, 최소한 이제 그 참고로 이제 좀 말씀드릴게. 굳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다는 게 이제 뭐 깜빡했네요. 그러니까 여기 고른기회 전형은 원투 전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원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을 합니다. 서류 100% 일괄 전형으로 모집한다는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논술 우수자 전형만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대충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논술 우수자 전형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논술 이제 전형 방법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간단하게만 좀 확인을 하고, 일단 이제 이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 여기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논술 80%와 그다음에 교과 성적 20%를 합산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학생부 등급이라는 게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게 논술 반영 기준 자체가 이제 워낙 큰 전형이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부분들은 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진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지만 의학과하고 그러니까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는 없지만 예외로 의학과하고 약학과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5학년도에 이제 새롭게 모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5학년도에 새롭게 모집을 하는 경우고 2024학년도에는 모집 인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2025학년도에 새롭게 이제 모집을 한다. 2025학년도에는 모집을 한다. 2024학년도에는 모집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의학과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냐? 에이스 전형 수능 최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4합6. 그리고 약학과 같은 경우에는 2024학년도 모집 인원이 없었기 때문에 2025학년도 기준에 맞춰서 기본적으로 3합 5등급을 충족하면 된다. 요렇게 일단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자료는 뭐 보진 않고요. 이제 여기 학생부 등급 같은 경우가 지금 나와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제 뭐 모의 기출이나 아니면은 모의 그 논술이나 기출 논술 같은 경우를 좀 뽑아서 여기 칸이 지금 어디까지 할까요? 네, 요렇게 요 칸 보이시죠? 요 칸이 지금 논술 이제 점수입니다. 논술 점수. 그래서 아까 이제 교과 점수랑 이제 칸은 또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칸이 지금 논술 점수로 최저점, 그리고 논술 평균점, 그리고 논술 최고점.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논술 최저점이 얼마고 평균점이 얼마고 최고점이 얼마냐, 요걸 이제 조금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칸 세 개는 이건 이제 논술 점수입니다. 저 위쪽은 이제 다시 또 보셔야 되니까 여기 이제 논술 점수를 이제 보는 거고, 그다음에 요 칸이 지금 학생부 등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등급. 그래서 뭐 최저, 그리고 평균, 그리고 최고 점 요렇게 이제 나눠진다는 거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논술 같은 경우에 시험 유형은 기본적으로 뭐 자연 같은 경우에 수리 논술, 그리고 의학 같은 경우가 뭐 수리하고 과학 논술, 생명과학, 네, 그 과목만 이제 본다고 하고요. 인문 같은 경우는 뭐 통합 논술, 네, 통합 논술이다. 네, 그렇게 좀 일단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논술 문제를 좀 뽑아서 이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는지 그런 정도를 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이제 국방 디지털 융합과 굉장히 점수가 높은 학과입니다. 아주대에서 여기 이제 공군본부로 이제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국방 디지털 융합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단계별 전형을 하거든요. 단계별 전형. 그래서 뭐 1단계 같은 경우는 서류배. 그래서 3배수를 모집을 하고 2단계 같은 경우가 이제 서류 70과, 그다음에 면접 30%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거 군 계약학과인데 군 계약학과들 이제 다른 학교들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이제 그 연계되어 있는 주간 그 본부, 그러니까 이 국방 디지털 융합 같은 경우는 공군본부하고 협약 체결되어 있는 학과이기 때문에 공군본부에서 주관하는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뭐 신원조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부수적으로 이제 좀 따라 붙는다.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네, 전형을 한번 좀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가 일단 뭐 기본적인 아주대학교 이제 수시 입결 관련된 내용들이었고요. 앞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것처럼 정시 입결은 아직 공개가 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정시 입결은 이제 추후에 공개가 되는 대로 한번 이제 좀 더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아주대학교 수시 입결 관련된 리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아주대 같은 경우에 가장 모집 규모가 큰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그다음에 에이스 전형 같은 경우에 지금 입결이 전반적으로 좀 많이 상승했다라는 점. 네. 이런 부분도 이제 수험생들에게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입결들 좀 잘 살펴보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모집 단위들 변경, 그리고 이제 신설되는 뭐 자유전공 같은 경우, 네, 이제 참 2025학년도에 실제로 이제 확정 수시 요강이 나오고 나서 참 이제 변경 사항이 많다라는 걸 저도 이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요강 나중에 이제 최종적으로 저도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볼 예정인데, 어쨌든 그런 요강들 한번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수시 요강 같은 경우를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입학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원 전략을 수립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상으로 네 오늘 아주대 수시 입결 모든 이제 총 리뷰를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